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밤부터 내려온 북서쪽의 찬 공기로 공휴일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에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2도, 영덕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미탁이 경북 일대를 휩쓸고 간 지 엿새가 지났지만 동해안은 수천 톤씩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해양 쓰레기에 해안가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지만 지자체들 역시 수십억씩 드는 처리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해안가 모래사장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수킬로미터 백사장은 떠밀려온 나무 찌꺼기와 생활 쓰레기로 뒤덮였고 폐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폐어망 등이 뒤엉켜 해안가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갖고요. 장사하는데 벌레도 많고 이래가 손님들이 와서 가게 안 들어오고. 포항에서만 해병대원 수백 명과 각종 중장비가 투입돼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그야말로 역부족입니다. 완전 산더미처럼 그런 게 치웠는데도 덤프 트럭이 세 대에서 종일 치워도 못 치우고 아직까지 일해 있으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풍 미탁과 타파로 포항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만 5천여 톤. 쓰레기는 열흘 정도 건조해 흙을 털어낸 뒤 소각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20억 원 넘는 처리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올해 경북 동해안으로 밀려온 태풍 쓰레기는 2만 톤이 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바다 쓰레기는 지금도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어 동해안 태풍 후유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가 난 울진과 영덕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진입로가 끊겼던 고린마을은 응급 복구로 모두 해소됐지만 6개 읍면 62가구는 아직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시설이 파손돼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울진 1,700여 명, 영덕 300여 명에 이르고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울진 137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포항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포항시와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당을 초월한 정책 간담회는 처음인데 민주당은 더 이상 TK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위원장, 시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영일만 대교 건설, 철강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사업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민주당 지역 인사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도 포항시 예산 1조 3천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액 사업은 형산강과 구룡포항 오염토 제거, 송도 도구해수욕장 연안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28건입니다. 지진특별법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중기 위원장은 집권 여당 차원에서 포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 그리고 또 TK 패싱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올인하는 만큼 기회가 왔다며 포항시가 논리를 개발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자고 조언했습니다. 대일 의존도 극복을 위해서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예산 투입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강점이 있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중앙당에서 개최되는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번 간담회 안건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앙 정치판은 당리당략, 사생결단으로 싸움만 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포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울진에서 실종된 69세 남모 씨의 시신이 엿새 만인 어제 오전 강원도 동해안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2일 밤 11시 40분쯤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에서 논을 살펴보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철강공단이 위치한 포항시 남구 지역 주민들은 평소 악취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이 민원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등 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를 법적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하다 포항시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석 달 만에 적발한 철강공단의 악취 배출 위반 업체 명단입니다. 포항제철소에 화학성분의 슬래그 진정제를 납품하는 업체와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수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업체 등 모두 7곳입니다. 포스코 자회사와 포스코 협력사 등이 포함됐고 현재 개선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적발업체가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배출구나 또 이제 공정상 이런 쪽에서 기존에 해놨던 방지시설이 약간 노후화되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악취 발생이 유발되는. 현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포집한 악취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섞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른바 희석 배수로 정해져 있는데 배출구는 10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은 20배 이하입니다. 이런 규제 법률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포항시는 별도의 악취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제철소를 포함한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기준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시의 대책이 공장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생활 악취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업지구 중심의 악취관리 지역은 주거단지나 학교 등의 생활악취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 기준 허용 강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포항시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이 철강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줄이고 나아가 포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달 2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2.3 지진은 2017년 포항 지진의 여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는 부산대가 설치한 임시 지진 관측소 18개와 부경대, 서울대 16개 자료를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TF는 포항 지진에 따른 여진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규모 2.0 전후의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군의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의 출신 박창석 도의원은 선언적 주장에 불과한 4자 협의 내용을 섣부르게 합의로 발표해 일이 꼬였다며 이철우 지사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북도의회 5분 발언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의군 출신으로 경북도의회 공항이전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창석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항 관련 단체장 4명의 이른바 4자 합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찬반 의사를 의성 군민에게만 묻게 되면 소보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안 소보 지역은 군의군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는 후보지로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의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선언적 수준의 논의를 합의로 섣부르게 발표한 이철우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지사의 책임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생각하며 황병직 도의원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한 권씩 읽고 싶은 책을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도서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청소년 역량도 키우고 동시에 동네 서점 생태계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과 상상력의 원동력인 독서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밖에 포항의 이재도 의원은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의 환경 오염 문제,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 피소 소송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EO 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의 피소액은 3조 3,369억 원으로 가장 많아 30대 그룹 전체 피소액의 4분의 1 수준에 달했으며 삼성이 2조 1,047억 원, 두산이 1조 4,00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포스코건설이 2조 9,241억 원으로 개별 기업으론 유일하게 조 단위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 9,758억 원, 삼성물산 9,022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상주본에 세종대왕의 친필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어학자들은 상주본에 가필된 글자 표기법이 세종 당시 썼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가필된 글자는 세종 이후 조선 후기에 누군가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당시 표기법대로 썼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2008년 발견 당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는 누군가 해례본을 보면서 필사한 가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이 가필이 세종대왕의 친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어학자들은 절대로 친필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에는 목구멍 소리 후음이 궁상각치어 음계의 우음과 같고 입술 소리인 순음은 궁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필자는 해례본 윗부분에 후음이 우음이 아닌 궁음이고 순음이 궁음이 아닌 우음이라고 쓰고 아랫부분에는 후음을 왜 궁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의견은 조선 후기에 학자들이 제기한 겁니다. 또 가필자가 쓴 글자의 모양을 보면 15세기 세종 때와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세종 때는 시옷과 지읒, 치읓 글자가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가필된 글자에는 시옷과 지읒, 치읓의 좌우 비침획이 더 긴데 이는 조선 후기의 표기법에 해당됩니다. 또 금원전 모양의 아래아도 세종조가 아닌 후기에 사용한 것으로 1450년에 승한 세종대왕이 이러한 표기법으로 가필할 수 없다는 게 국어학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필사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필사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는 15세기 책이고 이 내용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에 썼는 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배익기 씨의 세종대왕 친필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국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해례본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배 씨가 갖고 있는 상주본의 가치는 국보 훈민정음 간송본이 진본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경주 금령총 2차 재발구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높이 56cm의 말 모양 토기와 함께 30여 점의 제사용 토기, 그리고 동물뼈 등이 수습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일제가 1924년에 한 번 조사를 마친 매장 주체부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화상벌레가 대구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심세훈 씨는 매트리스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심 씨는 무심코 벌레를 잡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염증 등을 유발한다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이른바 화상벌레였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택가에서 더구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그렇게 발견했던 자체가 더 좀 불안하네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5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빌라에서도 화상벌레가 발견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모기 같은 건 줄 알고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세히 보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안 만졌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 최근 경북대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발견돼 학생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학교 측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도 있지만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벌레 출현에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예방법, 치료법을 알리고 방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둑, 그다음에 풀들이 쌓여있는 이런 곳에 서식한다 하니까 저희들 취약지 방역을 또 구군을 통해서 또 강화하겠습니다.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체액에 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접촉 후 12시간에서 36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접촉한 손을 통해 독성 물질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어서 물과 비누로 접촉 부위와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토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 퇴치약은 따로 없지만 모기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는 데 민관군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 부분에서 벼는 전체 면적의 14.3%인 892헥타르가 쓰러졌고 과수는 18%의 면적인 225헥타르 낙과 피해, 채소는 17%인 30헥타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과 과수에 대해 전량 주수용으로 수매해 과수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피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13일까지 접수하며 현장 확인과 피해 확정을 신속히 진행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제 밤부터 내려온 북서쪽의 찬 공기로 공휴일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에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2도, 영덕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